이 시간에는 강사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KBS 탤런트이시다 또 가수이신 임선택 지사님께서 오늘 제목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늘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에게 이런 간증한 시간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유장수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남당교회 입정한 지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아직은 뭐 그렇게 안 됐다라고 했는데 조금 일찍 기회를 좀 목사님께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저에 대한 간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숱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사탄에게 꼬임을 받지 않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찬양 예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주변을 둘러보면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를 믿는 자여 천국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권속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남당교회 유장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당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도 머리 위에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강연할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게 고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유명한 말인데, 너 해봤어? 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래? 그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정주영 회장 현대건설 그 주베리에서 공사 현장을 KBS에서 특집으로 촬영을 그 더운 사막에 가서 촬영을 할 때 정주영 회장님하고 같이 40일 동안을 촬영하면서 그분을 쭉 보니까 그분은 중학교 2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그냥 기술을 배우겠다고 도망 나온 분인데 대한민국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저서를 봤습니다. 아, 이분이 중학교도 채 못 나온 분인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거대한 기업을 이뤘을까? 그건 바로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집에는 워낙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우리 집을 구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뛰쳐나오겠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면서,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 얘기 잘 아시잖아요. 제가 대학을 29살에 중앙대학교 영국영화과를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막 잡았을 때, 그때 나이가 제가 29살이에요. 29살에 중앙대학교 영국영화과를 합격을 하니까 우리 교수님이 저보고, 야, 너는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았고 또
키도 크지도 않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런데 어떻게 영화 배우가 되려고 영국영화과를 왔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송혜 선생님이 키가 큽니까? 저보다 잘생겼습니까? 뭐가 저보다 나은 게 있는데 지금 저렇게 훌륭하십니까? 그리고 황혜 선생님이 저보다 키가 큽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기가 막힌지 알았다. 네가 졸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격은 됐으니까. 그런데 그때 썬데이 서울이라는 서울신문사에서 유명한 잡지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29의 만학도가 중앙대학교 영국영화과를 합격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을 해와서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저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KBS 우리 아침마당 작가가 어떻게 그걸 발견을 했는지 찾았는지 저를 아침마당에 불러내서 아침마당에서 제가 그 고생하면서 대학을 갔던 그런 얘기를 아침마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KBS에 들어갔을 때는 중앙대학교 영국영화과를 합격을 했고 졸업은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금수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 임선택이는 대단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왜? 정통파 영국영화과를 다 나왔잖아요. 또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제가 금수저, 흑수저를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부터 흑수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5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5일 있으면 제가 이제 70이 됩니다. 뭐 속으로 우리 임집사가 벌써 70이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65년 전이면은 제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해입니다. 얼마나 집이 가난했냐면은 구남매에 제가 셋째예요. 위에 형님 두 분 계시고 제 밑으로 줄줄이 이렇게 사탕처럼. 구남매면은 보통 그 동네에서는 아마 두세 집 정도는 뭐 10남매도 봤어요. 12남매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 죽어서 그렇지. 우리 형제는 하나도 죽지 않고 구남매가 지금은 뭐 동생이 하나 하늘나라 가 있고 또 형이 둘째 형님이 하늘나라 하시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려고 나는 그때 참 깜짝 놀란 게 지금은 저는 뭐 성경책 이렇게 자주 들춰보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 성경책은 이렇게 헤어졌어요. 하도 그 뭐라 그러나 색연필로 이렇게 글을 쳐서 온 성경책이 다 빨갛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엄마,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대. 근데 왜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머니처럼 교회에 충실하는데 왜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내가 어린 나이에. 그리고 따졌더니 우리 어머니가 엄마가 고생은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지 않니? 행복하다는 것은 어머니는 천국 티켓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엄마는 이 고생한 게 아무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서 나중에 엄마가 계시는 하늘나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흑수저 그야말로 끼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남의 집으로 머슴으로 이제 그때 고구마 5가마 보리쌀 2가마 1년 동안에 돈으로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식솔 하나 더 한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 이번에 중학교 갈 수가 없으니 1년만 남의 집 가서 배를 타다가 와라. 그래서 우리 바로 아래 동네에 그때는 뭐 지금은 우리 정상훈 장로님 배가 크잖아요. 기계 들고. 그때 노젓는 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바다 백사장에 으쌰 끌어올렸다가 또 내려갈 때 또 으쌰 하고 내려가는 그 노를 한 2시간 정도 짓고 가면은 지금 보니까 바로 요 앞이더라고. 그때는 왜 이렇게 멀었는지 한 2시간을 새벽에 사리대 조금대 물때 맞춰가지고 그 집에 형님하고 저하고 배를 타는데 그 아버님도 배를 같이 타셨어요. 근데 그때 해필이면 우리 여학생 나하고 6학년을 같이 졸업한 그 여학생의 집으로 머슴을 가다 보니까 꼭 그 여학생이 밥상을 차려오고 배 들어오면 꼭 고기를 그 여학생이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저는 사춘기였나 봐요. 얼굴도 막 쭈꾸미 잡다가 먹물도 튀기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게 뭐 엉망진창인데 그 아가씨가 다라이고 오면은 나도 모르게 부끄러우니까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가지고 저기 보이면은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근데 그게 이제 금방 햇빛에 소금기가 이게 허옇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 아가씨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그때는 뭐 일기예보가 요즘처럼 정확히 맞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배를 나갈 때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먼 산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아 오늘 바람이 좀 불 것 같다. 오늘은 좀 날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감으로.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서 그 왜 널빤지 이렇게 떠 있는 걸 붙들고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배로부터 구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아주 질긴 목숨이 돼가지고 1년 있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이번에 중학교 보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직도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다. 1년만 더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무 반항도 안 했어요. 왜? 이미 내가 그때 우리 집이 나를 중학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이미 깨달았어요. 왜? 밑에 동생들이 계속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때 우리 동네에 구로공단에서 미싱을 하던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배가 구정 때나 추석 때 이렇게 휴가나 이렇게 내려올 때 진짜 저희들이 부러웠어요. 왜냐면 한번 왔다 가면 동네 소문이 야 누구네 그 아들은 뭐 와서 논도 사고 가고 뭐 밭도 사주고 가고 막 이랬다더라. 그러니까 동네에 그분이 아주 효자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야 저 형처럼 나도 서울 가서 기술 배우면 저렇게 돈 많이 벌지 않을까? 그런 로망을 갖고 있다가 그 선배한테 제가 주소를 하나 받게 됩니다. 형 그럼 나 서울로 가면은 나 취직시켜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야 구로공단에 오면은 내가 너 취직시켜 줄게. 그래서 그분이 준 주소를 갖고 있다가 중학교 갈 수 없다. 1년만 더 있으라 하는 말씀에 바로 어머니한테 편지 한 장 왔습니다. 어머니 부남매 셋째 아들은 살아서 돌아오면 성공하는 거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찾지 마세요.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써서 찬장에 이렇게 내놓고 대천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을 갑니다. 그 주소 들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서울 갈 때까지의 제가 제일 멀리 가본 육지에서 제일 멀리 가본 게 홍성역이에요. 수석사에 6학년 때 수학여행 오기 위해서 홍성역에 열차 타고 대천역에서 30리길을 걸어서 수덕사를 간 기억이 있는데 서울을 가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은 내가 배를 타야 되고 평생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을 구해야 되겠다. 빨리 우리 집을 일으켜야 되겠다. 왜 저 선배도 한 1년만 더 와가지고 돈 놓고 가서 뭐 밭을 샀다 뭘 했다는데 나도 그 선배처럼 효자로서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울을 갔는데 차창가에 막 완행열차지만 그때는 상당히 빠르게 느껴졌어요. 그때 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한 5-6시간 갔을 거예요. 완행열차니까. 새벽에 떠났는데 서울역에 도착을 하니까 이 손님이 눈이 둥그레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 시골 바닷가에서 살다가 거기 가니까 천지개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가방 하나 들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덩치 큰 두 사람이 다가와요. 야, 너 취직하러 왔어? 예, 여기 주소 있습니다. 그때 주소 줘봐. 여기 내가 아는데 따라와. 그래서 나는 그분이 구로공단에 데려다 준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바로 그날 남산 서울역 앞에 양동이라는 그 창녀촌, 거기에 앵벌이 집단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구로공단을 가는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가서 가방 뺏기고 보니까 한 3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붕대 갖고 있는 아이, 뭐 하여튼 신문팔이 하는 애들, 이 지하도에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아이들, 이런 앵벌이 집단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수시 가방 뺏겼지, 주소 뺏겼지, 뭐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은 건달들이 계속 감시를 하니까 몇 번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안 되는 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지켜요.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서 새벽에 신문을 막 팔고, 낮에는 구두 닦는 사람들 모시고 오고 껌 팔고 이런 걸 시키는데, 제가 좀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그 중에서는 조금 나이가 좀 된 저 또래도 몇 명 있었는데, 근데 한 3개월쯤 거기서 할 수 없이 그 짓을 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나라는 푸념 섞인 게, 이러려고 내가 서울 왔나, 그러면서 후회를 하고, 야, 영원히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저 아저씨들처럼 건달이나 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한 3개월쯤 되니까 잠을 자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깨워요. 셋째야, 셋째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꿈이었어요. 꿈에 어머니가 나를 깨우고, 내가 눈을 떠보니까 바깥에 노랫소리가, 미나노, 젓가락 두드리는 소리가, 그때 보니까 건달들 무슨 생일을 맞이했는지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다. 왜 엄마가 나를 이 잠자는데 깨웠을까? 오늘 도망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입은 채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줘요. 아저씨 배가 아파서. 그때는 화장실이요, 그 우리 숙소에서 한 30m 이상 공중 화장실이라고,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잘 때 밖에서, 남자들은 밖에서, 여자들은 오각 이렇게 놓고 남자가 같이 합숙하니까 배가 아프고 변이 내렸다 하니까 빨리 갔다 왔나, 술 차가지고 나를 감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문 앞에 나갈 때까지 조심조심 가고 있다가 보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들어가서 어느 방향인지 모르나 그냥 뛴 거예요. 도망가야 되니까. 나는 도망가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일념 하나로 도망을 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그냥 나는 그 사이렌을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12시 통금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10시 되면 재우고 새벽 3시에 깨워서 일을 시키니까 그 시간에는 한참 곤히 잘 때예요. 근데 그 사이렌 소리가 났는데도 나는 모르고 잤는데, 도망가는데 12시 사이렌이 나를 잡으러 온 줄 알았어요. 그게 나는 통금 시간인지 모르고. 그래서 남의 작은 담이 있는 집을 뛰어넘어서, 일단은 잡히지 마야 되겠다, 경찰이 나 잡으러 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지 새벽에 아주머니가 나를 막 깨우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와, 애들이 나와, 막 학교 갈 준비하는 애들이 나와. 내가 무슨 도둑놈처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훔친 건 없고, 그래서 저를 이제 파출소로 그 아저씨가 데려다 줬는데, 파출소에 가니까 통금 때 잡혀온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차가 하나 오더니 막 트럭으로 태워서 다 보내고 나니까, 너 저기 와봐. 왜 남의 그 들어가서 잤어? 그래서 저는 고합니다. 집주전도 없고 취직하러 왔는데, 아저씨 취직시켜주세요. 너 집 없어 진짜? 저 없습니다. 집 있다 그러면 어린애니까 집으로 보내잖아요. 저는 그 약속을 엄마한테 지키려고,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편지 써놓고 왔기 때문에 고합니다. 집이 없습니다. 꼭 좀 나를 취직시켜주세요 하니까, 그때 방범 아저씨가 퇴근하면서 나를, 너 나 따라와라. 그래서 금호동 산동네에
37이라는 가방이 그때는 꽤 유명한 부잣집 아들만 갖고 다니는 가방 공장이 하청업체, 그러니까 미싱 두 대 놓고 자크 같은 것만 만들어주는, 완품이 만들어지는 데는 아니고 거기를 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기술 배울 수 있고 재워주고 먹여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상낙원을 만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싱을 열심히 배우고, 물론 구로공단은 못 갔지만 거기서 또 오야지를 또 친하게 지내고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동안 그 집에서 있는데,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냐, 그 아저씨가 전라도 고창 사람인데 추석 때도 집에 가야 되고 설 때도 가야 되는데 내가 항상 집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미싱이라도 훔쳐 도망갈까봐, 넌 어디 가서 친척도 없어? 갈 데 없어? 너 때문에 고향 편하게 못 간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석에는 괜찮았어요. 추석에는 그렇게 춥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에는 그 집에서 담요 미리 준비했다가 가방에 넣고 가서 남산 벤치에서 잤어요. 근데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 부정 때. 그 부정 때는 제가 조금 머리가 크니까 이 큰 구로공단에 그 선배를 한번 찾아가서 면회를 해서 만났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수의실이 이렇게 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로공단에는 고향 못 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기숙사에 따로 재우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끼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3년쯤 지나니까 돈을 빨리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죠. 돈은 뭐 많이 써봐야 그 당시 삼립빵 사 먹고 우유 하나 사 먹는 거 외에는 돈을 안 썼으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유일하게 편지 왕래를 했어요. 초등학교 친구한테 내가 어디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좀 편찮으셨는데 아버지가 혹시 잘못되면 연락을 해라. 편지 왕래만 할 때 전화도 못하고 없을 때고, 동네에 아마 이장집에 전화 하나 있을 정도. 그런데 우리 오야지가 야, 평화시장에 피복 미싱사를 구하는데 나 따라와라. 그럼 여기부터 월급이 좀 셀 거다. 여기는 가방 부품 만드는데 거기는 평화시장 피복. 그래서 그 오야지를 따라서 가서 이제 전태일을 만나게 됩니다. 전태일 여사가 평화시장 피복 노조에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을 사측으로부터 착취당한다 그래가지고, 전태일 여사가 지금은, 그때는 나는 그냥 전태일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같이 피복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야합도 시켜주고 이래서 참 괜찮은 선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 평화시장 가보셨죠? 지금은 평화시장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점포가 밑에 있고 미싱이 있고 다락이 있어서 잠은 다락방에서 자고, 그러니까 11시, 12시까지 일을 시키니까 햇빛을 못 봐요, 우리 이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얼굴이 형광등 밑에서 자꾸 햇빛 못 보니까 하얘요. 근데 폐결핵 환자가 많았어요. 공동으로 양치하고 세수하는 데 가면은 각혈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다 폐결핵 환자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폐결핵 환자 있으면은 바로 그냥 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분류되니까, 그때는 같이 그냥 다락방에 잤어요. 자다가 기침하면 베개에 피 토하고 이건 다 보면서, 뭐 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일 안 하겠다 그러면 사주가 너 나가 그러면 나는 갈 데가 없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가 전태일 씨가 자살을 하죠. 석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서 죽었는데,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누가 죽었다, 석유 뿌려서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이미 이제 사람을 치우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태일 열사가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군대 간 나이가 7년을 제가 고향을 떠났는데 7년 만에 우리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너 군대 가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찾는다.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금이환영을 하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던 것을 진짜 보자기로 두두두두 말아가지고 이 안에다가 다
혹시 도둑 맞을까봐 배에다가 딱 차고 진짜 모처럼 고향 간다고 해가지고 옷을 좀 사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고향 갔는데 우리 친구가 그래. 니네 집이 있던 집 팔고 저 아랫마을로 이사 갔다. 그 얘기만 들었는데 나는 이제 우리 도망 나갈 때 집에 가니까 우리 집이 없어졌고 한 2층 집 여관이 생겼더라고. 바닷가 쪽에. 그리고 내가 이제 쑥 들어가니까 뭐 방 필요하세요? 그리고 주인이 그래서 여기가 원래 우리 집 터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 집은 여기 팔고 저 아랫동네로 이사 갔다고. 파란 대문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랫동네는 뭐 훤히 아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아랫동네까지 가는 동안에 내 친구들 아버지 어머니들을 여러 번 만나요. 나를 몰라보더라고. 14살 때 도망가서 나는 이미 그 동네에서는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임선택이 두 셋째 아들은 죽었나? 소식이 없대? 그러면 가방 들고 나는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저기 우리 친구 영철이 아버지가 오죠. 안녕하세요. 누구냐? 그리고 가시오. 영숙이 엄마 지나가면 또 안녕하세요. 그러면 못 보던 척하겠는데 이렇게 해. 그리고 나의 모습이 변했죠. 14살, 15살 얼굴이 이제 7년 만에 22살에 성장해서 내려가니까 난 몰라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파란 대문집이 저기구나. 근데 뭐 보잘것 없어요. 그 집이야 그 집이나. 근데 그 마당 앞에서 아줌마 셋이서 무슨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엄마다. 바로 못 가겠더라고. 엄마를 7년 만에 보니까. 근데 엄마가 그렇게 늙으셨어. 내가 떠날 때 엄마 모습이 아니고 저렇게 늙으셨나? 그래서 담대에서 한동안 감정을 그랬다가 이제 엄마 그러고 가니까 우리 엄마가 누구세요? 셋째 아들이 왔는데 누구세요? 저 선택이 셋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아이고 우리 셋째가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뭐 형들 찾아오고 아버지 찾아오고 이제 막 야 저 집에 죽은 아이가 살아왔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버는 돈을 다 놓고 아버지가 알아서 쓰세요. 근데 신체 검사를 갔더니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안 되니까 현역을 안 보내고 방위병으로 보충력으로. 나는 속으로 야 잘됐다. 내가 군대 가서 2년 동안 그때 2년 좀 더 됐대요. 30개월. 우리 형들도 다 30개월.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위병으로 그때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니까 못 배웠다고. 현역은 우리 형 때는 다 보냈는데 나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안 보내는 거야. 야, 나는 그때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왜? 일할 수 있잖아요. 방위라는 게 뭐 24시간 부대에서 감사합니다. 부대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먹고 초소에 가서 우린 또 그 야간에 초소에서 근무했어요. 간척들이 하도 많이 넘어오니까 서해안으로. 그래서 이제 초소에서 밤에 일몰 시간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와서 배 타고 또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목을 하는 거야. 방위도 받고 또 배도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갈 때 그것도 뭐 역시 군대는 뭐 보충력이니까 군대 갈 때 돈을 준 거를 우리 작은 형이 배를 샀어요. 그때 이제 발동기가 경운기 엔진을 놓는 배가 처음 우리 형이 내가 가져간 돈으로 첫 배를 져서 그 배를 나는 이제 훈련 갔다가 배 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어청계장 계시지만 우리 형이 어청계장까지 하셨어 나중에. 보령수역. 그러니까 이 배를 타가지고 배를 또 하나 또 하고 그리고 배를 2척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방위를 끝났어요. 끝나니까 다시 이제 평화시장을 가야 되는데 내가
미싱을 돌리면서 옆에 계량 환자도 보고 진짜 11시간 12시간 노동을 하면서 받는 건 쥐꼬리만 월급 받고 하는데 가서 우리 어머니 자꾸 가서 결혼해서 기술자니까 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라. 근데 저는 그게 내 목표가 아니었어요. 나는 새로운 세계에 가서 내 꿈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초등학교 졸업장 갖고는 이 사회에 가서 기술자 배운 미싱이나 돌릴 수 있지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딸랑 차비만 들고 어디로 왔느냐? 한남동에 조선일보 보급소를 가게 됐어요. 보급소에 가니까 나이가 먹었다고 신문을 돌리는 건 안 되고 수금하는 사람으로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수금을 낮에 하루 종일 수금하러 다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소장님 저는 새벽에 신문 잠깐 돌리고 월급은 필요 없다. 잠잘 때 하고 먹을 것만 해주면 된다. 그랬더니 아니 애들이 하는 거지 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 이게 하는 게 아닌데 사정을 했어요. 나는 공부하러 온 사람이고 군대도 갔다 왔고 여기 와서 전혀 이만큼 지장 없을 테니까 먹고 재워만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선일보 갔다가 한국일보를 가니까 거기도 안 된대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잘 데가 없어요.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발소 그때는 이 와리깡으로 막 머리 밀 때, 그러니까 방위병 때는 머리가 좀 길었어요. 출퇴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발소 들어가서 아저씨 머리를 리브가리로 좀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발사가 나이가 꽤 됐는데 뭐 군대 가세요? 왜 머리를 이렇게 박박 미냐? 그래서 하여튼 이유가 있습니다. 깎아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싹 밀고 두 보급소 중에 조금 조선일보 소장님 좀 인자하게 제 눈에 보여서 조선일보 그 소장님 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내에 왔던 사람이 머리 박박 밀고 오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소장님 제 결심을 보여드리려고 머리 깎았습니다. 저 재워주고 반반 먹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새벽에 신문을 돌렸어요. 근데 신문을 돌리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지는 해에 신문을 돌리는데 광고를 다 넣어야 돼요. 신문 돌리는데 광고를 넣어야 되는데 이 신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치면은 이쪽 어깨가 푹 꺼져요. 그거를 한남동이니까 아파트도 없고 다 주택가잖아요. 또 있는 집들이고 거기다 집어넣을 때 비가 오면은 제일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은 게 비 오면은 비 안 맞게 처마 밑에다가 비닐을 해가지고 잘 넣어야 돼. 신문이 젖었다고 그러면 신문값 못 받아. 그런데 아침에 광고를 끼려고 딱 보니까 조선일보 카피에 박정희 대통령 유고 박정희 대통령 유고를 한문으로 이렇게 착 나오는데 저는 박정희는 알겠더라고요. 유고라는 한문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우리 총무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총무 보고 총무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식한 척 하더라고. 야 대통령이 유고로 순방하셨대. 나는 그래서 진짜 유고로 순방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 유고라는 나라로 순방하신 줄 알고 신문을 갖고 신문 배달을 하는데 한남동 한남대교에 탱크들이 바라바라바라바라 해가지고 한남동으로 막 몰려드는 거야. 특전사애들이 막 몰려들고. 그래서 전쟁 난 건 아닌데 왜 훈련인가? 하고 이제 시민들이 쭉 도로변에 서가지고 수근수근대고 야 무슨 훈련인가? 왜 그러지? 그게 이제 정승화 참모총장을 잡으러 가는 나중에 알았죠. 그게 전쟁은 아니고 어떻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총으로 김재규로부터 총으로 사살당했다는 게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유고라는 말이 그때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유고라는 말을 쓸 때 처음 썼대요. 신문사에서. 그 단어를 찾느라고 실종도 했었고 어디 가셨다가 그 유고라는 거 썼다는 거예요. 내가 KBS에 들어가서 12.12 드라마 특집 3부작에
그 장면을 제가 김재규 부장의 그 차장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궁정동에서 시해 사건을 촬영을 할 때 그때는 이미 이제 궁정동 못 들어가게 다 폐쇄됐기 때문에 세트를 져놓고 찍는데 김재규가 이 총을 쏘고 하는 것을 재현을 하는 걸 우리가 다 이제 고증을 받아갖고 찍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신문을 돌렸을 때 KBS 탤런트가 그때는 이제 금수저로 바뀌어서 그 장면을 찍어서 그때 내가 우리 감독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현장에 있었다. 아 무슨 소리? 아니 그때 무슨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말이 안 통하는. 왜? 나를 금수저로 봤는데 KBS 탤런트로 사관학교잖아요. 연극영화과 출신들은 중앙대 서울예대가 사관학교 취급을 받는데요. A 코스로 우리는 다녔으니까 우리 동문들이 지금 이 연예계를 다 잡고 있어요. 서울예대들이 총학생회장이에요. 그럼 우리 동문 축제할 때 총학생회장은 당연히 초대를 받아요. 거기에 대한민국 탑 스타들이 다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학연이라는 거를 상당히 우리 연예계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또 추운 날씨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이게 사실 2시간짜리 제 강연인데 그냥 1시간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좀 그래서 아까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공부를 할 때 신문 돌리면서 서울 우유 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우유 배달할 때는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취급되고 신문 돌릴 때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1년마다 패스를 했어요. 1년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암기 이 검정고시는 60점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봐야 돼 시험을. 6개월 후에 60점 이상을 다 맞아야 돼요. 제일 약한 게 영어, 수학이에요. 뭐 이렇게 애우는 거는 그래서 제가 연기자가 되어갖고 대사를 제가 잘 애우는 사람이에요. 대사는 저는 어디 뭐 대조영에서 사극연사가 뭐 3장 4장 지나가는 대사도 저는 하나도 안 틀리고. 왜? 그때 그 암기력 때문에 이걸 1년 만에 학교를 가야 대학에 빨리 가니까. 근데 그때 서울유교 다닐 때 나하고 동갑내기가 같이 서울유교 배달하는데 그 진자전거가 그 상당히 타기가 어려워요. 짐을 안 실으면 탈 수 있는데 짐을 이렇게 실으면은 무게가 서울유교 병이 두꺼워요. 수고하잖아요. 이것처럼 무슨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무거운 거를 이만큼 싣고 가면 뒤에가 기침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넘어지기 일수인데 그때 나하고 같은 나이가 똑같은 그 친구하고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유 배달을 하고 나는 대학에 갈 목표를 세우고 이제 우유 배달을 하는데 우유를 갖다 놓고 대리점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나는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떼르릉 하고 전화가 오면은 야 이거 왜 우유 거기다 안 넣고 왔어? 빨리 우유 갖다 줘. 지금 학교 가야 된대. 넣었는데요? 넣었는데 왜 지금 막 전화 왔어? 빨리 갖다 줘. 또 우유 하나 들고 한 2km, 3km를 또 뛰어가야 돼. 그래 내가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넣었는데. 그래서 하루는 우유를 넣고 살짝 숨어서 저 우유를 누가 가져가나 봐야 되겠다. 근데 불과 5분 만에 저기서 조그마한 꼬마가 중학생 한 1,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신문을 갖고 오더니 우유를 탁 들고 저도 가다 버벅버벅 마시고 확 집어 던지고 하는 거예요. 딱 잡았어요. 네가 이 우유를 맨날 이렇게 먹는구나. 야, 네가 배고파서 먹는 줄 안다. 내가 2개를 넣을 테니까 하나는 건드지 말고 하나만 가져가서 먹어라. 용서해 주세요. 잘못. 아니야 용서할 거 없어. 네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남의 물건을 손을 대겠냐. 내가 2개 줄게. 하나는 건들지 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2개를 주니까 매일 하나씩 먹고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한 3개월 정도는 먹더니 어느 날 2개를 놨다고 전화가 왔어요. 왜 우리 집에 우유가 2개 있냐고. 하나가 그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놨어요.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KBS에 탤런트가 돼가지고 TV는 사랑을 싣고를 딱 했는데
나하고 같이 우유 배달하는 애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해서 내가 배 타던 그 여학생을 찾았더니 처음에는 출연한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 연락 받았어. 아, 출연한다고 해서 야, 어떻게 변했을까 그 여자가. 초등학교 때 헤어졌으니까. 그 나도 설렜었는데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 남편이 못하게 한다고. 혹시 연애질이나 한 것처럼. 그 남편이 안산시청에 공무원이에요. 그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담임 선생님을 찾읍시다. 우리가 청룡초등학교 가고 해수욕장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상당히 이뻐했어요. 최규하 선생님이신데 내가 반장을 할 때 야, 너는 공부도 잘하고 머리 좋은데 너는 중학교에 꼭 가야 되는데 너네 집이 워낙 어려우니까 내가 몇 번 네 엄마를 설득하고 아버지 설득할게. 우리 집을 3번이나 다녀왔어요. 근데 뭐 워낙 형편이 안 되니까 나보고 그래. 너는 이 다음에 꼭 검정고시를 해서라도 대학에 가라. 그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으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폐결핵 말기야. 그때부터 빼하셨거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우유 배달했던 우리 그 나하고 친구로 지냈던 박정규, 전라도 저 해남인데 그거만 알아요. 박정규 나이 54년생 해남. 근데 찾아내더라고. 우리 KBS가 능력 있는 회사야.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직업은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상벽 씨가 사회 볼 때야 TV를 사랑을 싣고 아침마당도 이상벽 씨가 사회를 볼 때 했고. 근데 한 번 부르면 안 나와요. 야 정규야 그러면 안 나와. 그러면 또 아나운서가 아유 한 번 더 부르세요. 그러면 또 불러. 그럼 3번 부르면은 대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아유 오랜만에 보니까 벌써 안경 하나 뒤집어 쓰고 머리가 다 빠졌어. 대머리가 무뚝된 애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야 네가 정규야 그랬더니 정규대. 그래서 서로 이제 끌어안고 녹화 끝나고 이제 뒤에 소주 한잔 하는데 소주 얘기해가지고 나 어제 노래할 때 그 술 한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어요. 가사에 술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게. 그래서 용서하시겠지만 야 너 그래서 다행히 공무원 시험 봤는데 소방공무원이 된 거야. 그때 용산소방서 걔가 부소장으로 야 많이 취급됐죠. 왜 나 탤런트인 줄 알았지? 알았대. 왜 연락 안 했냐? 네가 너무 커가지고 감히 너를 만날 용기가 안 났대. 왜 저하고 같이 똑같이 학수제로 출발했는데 너는 이미 스타가 됐고 너는 내가 KBS 가면 만날 수 있었다 이거야. 근데 너를 본 순간 자기가 너무 초라해질까봐 너한테 연락을 못했다. 그러면 너 왜 나를 찾았을 때 승낙했냐? 자기 텔레비 한번 나오고 싶었대. 그래서 텔레비 한번 나오고 나서 진급이 빨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방청에 상당히 높은 데로 가서 지금도 내가 그 친구 때문에 119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소방청장이 그럼 119 소방대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내 인터넷 들어가면 119 소방 나오잖아요. 그 친구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텔레비 한번 나온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빨라지는 거야. 또 나는 또 소방청장이 또 식사하면서 한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내 친구 좀 잘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그런데 내가 세종시에 건물을 7층짜리 건물을 33억 주고 땅을 사게 된 계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40억을 날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임선택의 내 고향 왕갈비라는 내가 고깃집 체험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거 할 마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야 임선택이 대추나무 사람인데 잘 나가니까 또 6시 내 고향 잘 나가니까 당신 이름을 걸고 임선택의 내 고향 왕갈비를 하면은 잘 팔릴 것 같으니까 당신 저 건물 여기다가 우리 본점을 칩시다. 그리고 당신이 100% 다 가지면은 우린 일만 하겠다. 그래서 난 야 이 사람들 참 상당히 양심 있는 사람이네. 100%를 나보고 다 가지라고 해. 법이네. 그 내가 당신들도 좀 가져. 그럼 20%를 줬어요. 부사장하고 전무한데 20%, 10%, 80%. 우리 건물을 다 사용했어요. 나중에 야금야금 돈을 달라고 그러고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시작해놓고 내 이름이 붙으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내가 광고를 직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몇 군데 이렇게 나가니까 순식간에 프랜차이저가 한 35개가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고기가 막 정신없이 나가니까 뭐 차도 새벽에 배달하는 차도 사야 되고 식품회사도 하나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잘 팔리면 해야지 그러고 식품회사 인수도 해주고 그렇게 돈을 막 벌다가 광우병 사태가 딱 오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가 뭐냐면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 무릎 썩는다 이렇게 방송에서 막 계속 정치적으로. 그래서 36개의 대리점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한 40억을 수금도 못하고 받을 돈은 못 받고 가맹비 받은 건 다 돌려줘야 되는데 80%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가점주가 되는 거예요. 법인을 난 그때 알았어요. 80%가 되면은 과점주라고 해갖고 법인이 돈이 없어도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주식회사 누가 하라 그러면 그냥 50% 미만만 가지세요. 50% 넘어가면 과점주가 돼서 사유재산까지 이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 가맹점 사람들이 나한테 애상으로 가져간 고깃값들이 다 한 7, 8천씩 뭐 1억도 넘는 데도 있는데 그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가맹비 3천만 원 맡겨놓고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송쟁이니까 KBS 앞에다가 집회 신고해가지고 아니 내가 분명히 36개 가맹점을 줬는데 한 100여 명이 와서 데모를 하는 거야.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고 그 방송국 앞에서 그러니까 임서택은 가맹비를 돌려줘라 이러고 막 프라카드 서너 개 붙여놓고 우리 작가가 전화 오지 PD가 전화 오지 야 빨리 해결해라 너 KBS 앞에서 데모하게 만들고 한때 돈 잘 벌었다더니 왜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40억을 아파트 한 2개가 날라갔죠.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 둘을 데리고 유학 가는 아이들 데리고 애들 중학교 1학년 때 큰애 중학교 3학년 때 둘 다 보내버리니까 애 아빠가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상해 교통대학을 다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고대나 연대 같은 급이에요. 칭화대 그다음에 인민대학인가 그 다음에 이제 교통대가 있고 또 이제 푸단대 그렇게 있는데 아주 유명한 역사가 있는 학교를 중학교 갔을 때 1년 꿇고 어휘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면서 애들이 다 거기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때 와이프가 중국 상해에 있으니까 나는 돈만 신나게 보내주고 우리 집사람도 그래 방학 때 애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당신이 들어올 수 없으면 그냥 애들 서로 전화만 하고 들어. 그리고 나는 돈 버는데 쫓아다니는 거고 우리 애 엄마는 애들 공부시키는 데 있으니까 모든 결정을 내가 혼자 하게 되니까 뭐 아파트도 내 앞으로 다 있고 다 하니까 다 팔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때 내가 교만했다는 걸 알았어요. 왜? 내가 식당에 다 나타나면 식당에 온 손님들이 임선택이 왔다. 야 빨리 우리 테이블로 오시라고 그래. 그럼 내가 좀 교만을 들었어요. 나 지금 녹화하다 왔는데 미안합니다.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거길 가서 악수를 해줘야 되는데 건방을 떨었어.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분들이 나 때문에 와서 팔아주는데 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악수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왜 거기 그 큰 홀에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면 또 소주도 받아 먹어야 되고 뭐 앉아서 얘기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한두 번 해보니까 못 견디겠어. 다음에는 야 저녁 쑥 내 방으로 들어가면 앞자리 있는 사람은 봐. 그러면 종업원한테 여기 임선택 씨 오셨는데 좀 오라고 그래. 그럼 회장님 오시라는데 야, 나 바빠서 가야 돼. 뒷문으로 빠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우병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딱 때려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네요. 내 인기 이거 하늘 높으니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진짜 엎드려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애들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들어오면은 이게 돈 40억 날라간 게 밝혀지잖아. 아파트가 전세 줬다고 그러고 다 이제 갔는데.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 조그만 남은 거는 놔둬야 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잡혀갖고 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집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아니 그 혼자 있으면은 저 빨래 같은 거 이런 거 맨날 촬영 다니면서 못하니까 그 다 전세 주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숙명여자대학교 숙대 음악과를 나왔어요. 첼로를 전공했어요. 근데 우리 처갓집이 그때 서교동에 최규하 대통령 바로 옆집이야. 대문 높이만 한 3층 높이만 돼. 난 처음에 그 집에 이사 갈 때, 인사하러 갈 때, 이 집에 들어갔다가 이거 퇴짜 받고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때는 이제 나를 딱 보더니 영국예학과 나오고 탤런트 되고 하니까 시원찮게 본 거야. 나 최근에 무슨 트로트 2에 이영식 씨 딸을 사랑하는 남편이 가니까 딱 30초 이렇게 보고 안 돼. 너 가수 돼? 안 돼. 저는 코미디언 하면서 좀 만나나 주지. 그래서 내가 그때 코미디언들은요 우리 탤런트보다 더 하대받을 때. 그런데 지금 가수는요 임영웅이 보세요. 임영웅이가 만약에 우리 저기 축제에 내가 부르려고 그러면요 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돈을 고생하고 돈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2,000원이 부르는데 2,200만 원 부르더라고요. 영탁이 부르는데 2,500달러고요. 근데 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때는 이게 도대체가 방송 프로 하나 하면은 밥은 먹고 살려고 2개 하면은 저축하고 3개 하면 많이 남는데, 저는 중앙대학교 그 교수님이 나중에 약혼할 때 그분이 오시는 거야. 저분이 여기 왜 오시나? 우리 첫 고모부야. 중대에서 가장 영화학 박사를 1호로 받은 분이 우리 첫 고모부예요. 정진석 의원이 우리 처 작은아버지 밑에 동서야. 충남 방정이. 그러니까 저쪽 집은 완전 금수저 집안이야. 그러니까 약혼 때 나는 그분을 보고 저분이 나를 못 알아보니까 다행이었지. 야, 너 나한테 저 자금 달라고 땡 깎는 학생 아니야? 이럴까봐 몰라보더라고. 세월이 지나니까. 저는 숙대에서 우리 집사람을 만날 때는 대단한 용기가 없었으면 못 만났어요. 내가 사회학으로 갔는데 대학 축제 때 제가 대학 축제 때 사회학으로 갈 정도면 인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CF나 이건 맨날 농약 CF만 나가 있어. 왜? 대추놈 사람이들 하니까 무슨 뭐 화장품 CF는 들어오지도 않고 농약 CF 그거 돈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대학 축제 때 사회 보니까 대학 4학년생들이 기하학과 학생들이 연주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9명 데다가 인터뷰하면서 여기 키가 제일 크고 얼굴도 제일 이쁜 여자한테 먼저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몇 학년이세요? 몇 학년? 첼로 전공하셨네. 그때는 우리 때는 음대 나온 학생 꼬시면은 평생 일 안 하고도 산다 그랬어요. 왜? 음대를 보낼 정도면 부잣집 아니면 못 보냈거든.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집사람을 내가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이제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첼로 하나 할 자리에 놓고 하라고 그러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좀 9시에 끝내야 됩니까? 9시. 그래서 1시간이 채 못 됐는데 벌써 9시로 가는데 지루하시면 끝내고 20분 만에 끝낼게. 20분 만에. 그래서 제가 세종시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하느님한테 내가 교만해가지고 맞은 얘기를 했는데 세종시에 우리 보령의 선배님이 세종시에서 부동산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돈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나고 또 우리 형이 나한테 야, 그 내 친구 그 세종시에 가서 부동산에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선택이하고 내가 세종시에 부동산 크게 하는 거 알지? 예, 뭐 얘기 들어서 압니다. 여기 땅이 하나 나왔는데 33억짜리인데 LH공사에서 공매 나왔는데 그거 한번 사봐. 나 돈 다 까먹었을 때요. 형 나 돈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자네 풀어가지고 몇 갠데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났더만. 진짜 없어요. 그랬더니 야 5%만 내면 돼. 5% 33억에 5%만 내면은 너한테 이 뭐라고 그래 입찰권을 줘. LH에서 5%가 얼마야? 한 1억 6천 정도 넘어.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가 만약에 입찰되면 어떡할 건데? 3억 줄게. 내가 그 땅이 필요해서 그래. 우리 직원들 한 7, 8명 지금 올려놨는데 불안해서 이렇게 너도 하나 해. 그래서 야 저거라도 해서 3억이라도 받으면은 좀 로또라도 된 거 아닌가 해서 1억 6,500인가를 LH공사에 충남본부에 넣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저는 아까도 우리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나를 탈출시켰다고. 이 세종시가 이렇게 원을 그려서 연기군, 청원군, 공주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땅을 입찰하는 땅의 주소를 내가 우리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거기가 옛날에 어디 지역이냐 했더니 여기 공주지. 공주. 이쪽 땅은 공주야. 천마을이니까. 그래요? 공주 땅에 편입된 땅을 내가 지금 사야 되는구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잠을 자는데 심대표이라는 분이 충청도에 JP 다음에 2인자예요. 그분이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분 국회 배지 노란 금색 배지를 오셔갖고 자기가 배지를 떼어갖고 나를 배지를 가슴에 달아주는 거야. 자네는 떠오르는 태양이야. 나는 지는 애니까 이 배지 자네가 달아. 그리고 후련이 사라졌어요. 눈 뜨니까 그 배지가 여기 딱 달아주는 꿈에 꾼 거야. 그래서 야 오늘 좋은 꿈이네. 입찰을 써야 되는데 얼마 쓰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야 33억 정도 평가되니까 거기서 한 1억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 쓸까? 그래서 3을 7개 썼어요. 3, 7개. 그럼 내 마음이에요. 입찰하는 사람만. 근데 입찰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높은 거 써도 안 되고 낮은 거 써도 안 되고 LH가 정해놓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33억 3,333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딱 마감을 됐는데 한 30분 되니까 모르는 전화가 따르릉 와서 받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여기 LH공사인데요. 당첨됐습니다. 왜? 3억이라는 돈을 나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3억 벌었다. 좀 있으니까 선배가 전화가 다 와요. 축하 안 해. 내일로 내려와. 돈 3억 준비해 놓을게. 알았습니다 형님. 내일 꼭 3억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고 있는데 또 전화가 또 와. LH공사 땅 사셔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마트 지으려고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낙찰이 안 됐습니다. 그 5억들이 이렇게 팔으세요. 3억에서 5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땅이 무슨 뭐 금을 갖다 심어놓은 땅도 아니고. 그 전화 5억을 당연히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한테 전화했어요. 선배님 이거 3억 갖고는 안 되겠어요. 왜 또 그래. 3억이면 충분하지. 그 돈 1억 6천원 또 빼가고 3억 주는 건데 누가 또 한 5억 준다는데요. 누가 또 바람 넣구만. 알았어 내가 5억 줄게.
그래서 그 선배한테 내가 5억 받고 팔아야 되겠다고 이제 내려갔어요. 가서 일식집에서 밥 잘 얻어먹고 5억 줄 테니까 수표를 갖고 왔으니까 가지고 빨리 저기 LH 가서 이름을 바꿔달라는 거야. 근데 형님 이거 얼마 남아요? 형님 나 5억 줄 정도면 얼마 남아요? 아휴 내가 돈 다 들어가야 되고 집이 7층까지 질려면 돈 엄청 들어가야 돼. 아니 이거 얼마 남아요? 뭐 한 80 정도 남지. 80억이요? 그럼 나 500개 안 줘요? 80억 버는데? 아 세금 띄고 그러면 얼마 안 남아. 아 그럼 나 안 팔려요. 내가 벌어서 양식껏 분양해가지고 남는 거 세금 다 띄고 남는 거 반반 나누자. 그 대신 기본은 책임져야 됩니다. 5억은 넘죠? 아 5억은 당연히 넘어. 30억은 책임질게. 그래서 공동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공동사업을 하고 나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다 분양이 돼버렸어. 패스 치니까 그냥 끝나버렸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또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구나. 40억 잃어먹고 여기서 65억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절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나 옛날에 인기 있는 거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도 겸손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사람이 변했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 나이가 지금 이제 앞으로 5일 지나면 70인데 한 번도 병원에서 뭐 아프다고 오라고 안 하니까 우리 1년에 한 번씩 KBS가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어디 뭐 특별히 아픈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는구나. 앞으로 한 10년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94세 어제 저기 계신 권사님이 94세인데 안 보이시네? 와, 이게 14살 때 초등학교 졸업해서 15살 때 1년 동안 있다가 15살이 딱 55년 전에 서울을 떠났는데 55년 지난 지금 내가 남단교회에 우리 유장수 목사님을 섬기면서 여기서 이제 장로까지는 달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사원 장로님을 참 늘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참 우리 장로님 뵐 때마다 이 선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나는 유준이라는 오늘 가수가 저녁에 내 강의를 들으러 오기로 했는데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님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오늘 저녁은 못 가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문자로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라. 네 형님 용서해 줬어요. 내가 봐도 가야 될 일이야. 나 아까 목사님 잠깐 보여줬어요. 문자 주고받은 거. 그래서 지가 나한테 내가 연예계에서 여기 홍성에 와 있지만 내가 유랑극단 단장이에요. 걔는 내 말 한마디면 그냥 혼나요. 내가 충남 도지사가 만들어라 해서 찾아가는 유랑극단을 내년 3월부터 우리 충남의 16개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단장을 맡았는데 쥐가 나한테 그러니까 저 한번 발견해요. 아이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문자 한번 보내드릴게 보세요. 그래서 알았다. 더 이상 얘기하세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같은 그쯤인데 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마을 소도 마을의 첫 집에 제가 어제 잠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침 동치미가 있다고 나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고구마 구워놨다고. 그래서 간 김에 2대에 앉혀놓고 옛날에 교회 다니셨죠? 어휴 다녔지. 그러면 가까운 남단교회 나오세요. 나 거기 다녀요. 그랬더니 거기 회장님 거기 다니세요? 그러고 사모님이 예 거기 다녀요. 그래요? 여보 우리도 가끔 나가볼까? 남편이 아직은 너무 커 교회가. 그래서 안 커요. 거기는 그지 안 커요.
건물이 크다는 거야. 엄청 자기는 큰 교회 싫대. 가보면요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그래? 겉에 볼 때는 엄청 크던데 나오세요. 야, 크리스마스 날 나와서 했더니 조금 생각할 시간이 달라는 거야. 알았습니다. 이 복음할 때요 막 강제로 하면 안 돼요. 또 한 번 찾아갈 거예요. 이제 왜냐면 동치미 그릇 갖다 주러 가야 돼.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이제 핑계거리로 뭐 아니면 또 케이크 하나 사갖고 가면서 잘 먹었습니다. 케이크 사왔습니다 하고. 그래서 저는 참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내가 만약에 장로님을 안 뵀으면은 어딘가는 교회를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를 가끔 올 때 여보 우리는 앞으로 남단교회 가자. 이 얘기를 이미 우리 집사람이 했어요. 너무 이쁘대. 그 내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 여기서 좀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아직도 총각이라 큰애가 35이에요. 나중에 좀 장가 좀 보내주세요. 사모님. 그래서 이제 큰애가 장가 안 가니까 내가 이 나이에 다른 사람들 다 손자가 있는데 아직도 저놈이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동창회 나가면은 매 손자 손녀 얘기만 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쁘다는 거야. 자기 새끼 키울 때보다 손자 손녀 키울 때가 더 예쁘대요. 이 경험을 보내보니까 야, 내 새끼만 하겠냐. 손자 손녀가 아니래. 경험도 하셨죠? 손자 손녀가 더 이쁘대요. 그래서 저도 남당에 오면은 우리 저기 백이봉 장로님 좋은 처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 좀 아니 뭐 정상원 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들이 뭐 좀 이렇게 호남형 생겼어요. 키도 좀 크고 제가 사실 우리 집사람을 처음에 할 때 키가 나보다 3cm가 더 커요. 히로를 평생 한 번도 못 신어봤어. 전부 다 남았지. 나하고 차이 나니까. 나는 가끔 키높이 구두 신는데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서 있어도 나보다 3cm가 크니까 나갈 때 만약에 여자 조금 높은 구두 신으면 여보 여기 올려다. 그래서 나를 배려하느라고 다나만 맨날 아주 얕은 거. 그래서 참 부부라는 게 그렇게 내가 용서를 받을 때도요 중국에서 이렇게 다 왔는데 이 집이 없어졌잖아요. 나는 장모님 집에서 그때는 장모님도 몰랐어요. 집 팔아먹었지. 나 혼자 있으니까 때를 굶지 말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장인어른이 이제 해군 대령으로 무거운 운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충원 돌아가셔가지고 현충원 국립묘지에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나중에 그걸 받고 충격받을까봐 말씀을 안 했어요. 우리 저도 얘기 안 하고.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서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손자들 왔는데 절 봐주세요. 그리고 야 기도하자. 그리고 독백.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있는 거 다 날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어머니가 좀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듣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저한테 당신 술 담배를 끊어라. 그럼 용서하겠다. 그때는 뭐 혼자 있을 때니까 솔직히 교회 뭐 잘 안 나가고 하니까 술 담배 다 먹었죠. 그래서 그때 담배만 끊고 술은 한 잔씩은 내가 연예인 생활 하려면 해야 된다. 그 대신 취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얼굴 빨개하고 취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거기까지 용서할게. 그래서 제가 담배를 좀 일찍 끊었어요. 근데 우리 형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제일교회 대천 제일교회 우리 형이 장로님입니다. 우리 형수님도 권사님이시고 우리 형도 집사 때는 술 그렇게 드셨어요. 네 형. 요즘 술 안 드세요? 형수가 있다. 장로가 어떻게 술 먹어요? 장로님 돼가지고 술 딱 끊었어요. 장로님 되니까 무서운 거야. 하나님한테 혼날까. 그래서 난 장로님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다. 상급이 목사님 다음이다. 저는 그래서 장로님 직분을 상당히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시고 우리 형님도 장로님이고 우리 형수님도 권사신데 제가 보령 머드축제 때 사회 보러 가거나 할 때 내가 교회를 가잖아요. 난리가 나요 교회가.
지금은 인기가 좀 많이 빠졌나 봐. 오늘 제 강연한다는데도 이렇게 보이던 분들이 좀 안 오셨는데 추워서 그럴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내가 만약에 거기 축제 왔다 그러면은 내가 일요일 날 교회 간다 그러면요. 1부 예배 갔던 사람이 2부 예배를 다 오는 거야. 나 보려고. 그러나 그것도 또 교만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참 흙수저에서 금수저 척하고 다시 그냥 평범한 임선택으로 또 남단교회 다니는 집사로서 우리 참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잘 남성교회 또 협조해서 내년 되면은 저도 또 사업이 내년쯤 되면 또 윤곽이 좀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하고 항상 상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되면은 우리 지역에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또 일자리도 좀 제가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크게 이렇게 무슨 감동을 주거나 또 크게 무슨 뭐 유명세가 있지도 않은 저를 이 귀한 성탄절 날 이렇게 저한테 1시간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 있는 날에 저의 얘기를 들어주신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또 집사님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 이제 남단교회가 저의 인생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유장수 목사님 모시면서 또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탄절 날 저에게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남단교회에서 집사 직분으로 얼마나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면 제 열심히 남단교회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골라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석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은혜 주시고 집집마다 가정마다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또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복받는 시간 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